오늘은 초현실주의 미술 작품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현실주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초현실주의 작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초현실주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작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초현실주의 미술이란 현실적인 세계가 아닌 무의식의 세계나 꿈의 세계를 미술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꿈속에서는 가능한 일,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내 맘속의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현실을 초월한 미술, 즉 초현실주의 미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현실주의 작가에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두 번째는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세 번째로 막스 에른스트입니다. 먼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살펴볼까요? 골콩드 또는 겨울비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빗방울을 사람으로 나타낸 작품입니다. 중절모와 코트 차림의 사내는 르네 마그리트가 자신의 작품에 수없이 등장시킨 그의 대표 아이콘인데요. 실제 마그리트 자신이 즐겨 착용한 패션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의상에 똑같은 표정의 인물 표현은 현대 조직사회가 박탈한 도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마그리트 작품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골똘히 생각하게 하는 묘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문 밖으로는 푸른 바다와 하늘이 보이고 이젤과 이젤에 놓인 캔버스가 있습니다. 캔버스 속 바다 그림과 문 밖의 바다가 하나의 바다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캔버스 속 바다는 문 밖의 바다를 보고 그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 밖의 바다 또한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일 뿐인데 캔버스의 바다 그림 때문에 그림 속 바다가 3차원적 실제 바다로 보인다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그리트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사고의 틀에서 사물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식입니다. 캔버스 속 바다가 문 밖의 바다를 보고 그린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 작품을 본다면 보고 그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틀 안에서 사고하는 방식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고 마그리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피레네의 성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천연덕스럽게 거스른 작품입니다. 거친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는 어둡고 으시면스러운 바다와 달리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가득한 화창한 날씨, 한 공간에 서로 상반된 날씨가 공존한 것도 기이한데 육중한 바위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고 그 위로는 중세 양식의 피레네의 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 유명 영화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작품의 작가는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시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이 작품의 제목은 기억의 지속입니다. 이 작품은 친구들과 극장에 가기로 한 날 두통이 심해진 달리는 집에 남아 있었고 이 그림의 배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은 인적 없는 어느 한적한 바닷가입니다. 잔물결 하나 없는 거울 같은 투명한 바다가 깎아지는 황금빛 절벽에 조용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넓은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경을 그려놓고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한참을 생각해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작업실에 불을 끄고 나가려는데 불현듯 어떤 형상이 생각났습니다. 달리는 순식간에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렇게 떠오른 것은 얼마 전에 본 뜨거운 태양 아래 흐물흐물 녹아내리던 까망베리 치즈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녹아내리는 시계들인데요. 치즈에서 형상화한 것입니다. 녹아내리는 시계들은 나뭇가지 위에 높은 갈색 상자 위에 그리고 동물 같은 형상을 한 물체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나무는 죽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음울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계단을 형상화한 판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사상에 따라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멀쩡한 세종신기에는 개미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벌레를 병적으로 무서워한 달리는 불안과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속에 벌레를 그려 넣었습니다. 개미는 죽음과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림 한복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형상이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는 달리가 자신의 모습을 추상화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이 그림은 달리의 무의식 세계를 그린 것입니다. 시계는 과거의 달리와 그의 억눌린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보이지 않는 잠자는 여인, 말, 사자라는 작품으로 일종의 시각적 속임수처럼 보이며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중심부에 동물의 형태가 그려져 있고 이것은 분명 말의 몸통 모양이지만 말의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에는 부드러운 질감으로 갈기가 표현된 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자의 갈기는 말의 몸통이 위치한 바닥까지 흘러내려 무늬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끝이 어딘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말의 몸통에는 여성의 얼굴, 곱슬머리, 가슴, 팔 등의 굴곡이 음영으로 나타나 한 여성이 말의 몸통 위에 누워 일체가 된 듯 교묘하게 대상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멀리 보이는 뼈만 앙상한 마네킹 형상의 여인과 굵은 기둥, 두 개의 동그란 구 형태의 물체 등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정체불명의 요소들이 산만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복잡한 사물들 가운데 제목을 통해 세 가지 사물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가는 막스 에른스트입니다. 막스 에른스트는 프로타주, 콜라주, 그라타주, 데칼코마니 같은 새로운 기법을 고안한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시계판이 그려져 있는 달이 얼굴이 없어진 채 물 위에 비치고 그림 앞에는 씩 웃고 있는 기분 나쁜 모형체가 서 있습니다. 또 뒤에는 누군가가 수영장으로 입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이 작품의 제목은 물속으로 뛰어들기라는 작품입니다. 공어, 허공, 꼼짝 않고 있는 조각상 등은 형이상학과 회화의 영향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기묘하면서도 동시에 즐겁습니다. 시계판이 그려져 있는 달이 얼굴이 없어진 채 물 위에 비치고 전경에서 씩 웃고 있는 모형체를 뒤집어 놓은 불가능한 잠수부 등은 단순한 시각적 유희를 즐기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초현실주의 미술이란 현실적인 세계가 아닌 괄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무의식이죠. 무의식의 세계나 또 꿈의 세계를 미술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초현실주의 미술이란 현실적인 세계가 아닌 무의식이나 꿈의 세계를 미술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현실주의 미술 작가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네, 르네 마그리트, 또 살바도르 달리, 막스 에른스트,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죠? 다음 작품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르네 마그리트 작품이죠.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피레네의 성입니다. 두 번째는 겨울비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은 조금 선생님이 길게 준비했는데 지루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